네, 안녕하세요. 이부단입니다. 오늘은 현실적으로 경매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경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경매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부담이 가는 부업 같은 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라는 걸 딱 들었을 때 뭔가 법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경매라는 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 또한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매를 시작할 때 학원을 다닐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학원 비용이 사실 생각보다 싸진 않아요. 저렴하면은 100만 원부터 해가지고, 보통은 요새 경매 학원이 한 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 게 물론 좋습니다. 300만 원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고 강사님들의 노하우를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300만 원이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저도 경매 몇 건 하다 보니까 몇 천만 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사실 300만 원 투자하는 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제 경매 시작했을 때는 300만 원이 되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즘에는 유튜브나 서적 같은 데 정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혼자 도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야를 도전하기 전에는 무조건 책을 먼저 읽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 지금 11가지 스텝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경매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텝 1입니다. 서점에 가서 경매 관련 책 10권을 아무거나 사서 읽으시면 됩니다. 경매 관련 책 10권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교보문고나 이런 서점에 가시면은 부동산 섹션에 보면 베스트셀러로 되어 있는 책들이 여러 권이 있어요. 그 책들 중 아무거나 10권을 찍으시면 됩니다. 대충 챕터 몇 개를 좀 더 읽어보시다가 술술 읽히는데 이런 책들이 있으시면 그걸로 한 10권 정도 딱 뽑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순서가 잘못되었네요. 순서가 잘못돼서 좀 변경을 했습니다. 책 10권을 읽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사례 위주의 책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빌라를 샀는데 혹은 어떤 아파트를 샀는데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고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위주로 읽는 거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자 좋아, 경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알게 됐어 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로 권리 분석에 관한 책을 한 권 더 읽어주세요. 자, 권리 분석에 관련한 책을 제가 일단 좀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요 책, 요 쿠팡에 이제 로켓 배송으로 팔거든요. 굳이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책 사실 필요 없어요. 책 사시면은 가격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쿠팡 로켓 배송으로 주문하셔가지고 빨리 받아보신 다음에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좀 도움이 됐던 책들을 몇 권 찝어드리자 보면, 일단은 권리 분석은 요 책 읽으시면 되고요. 요 책 괜찮습니다. 요거 그 쿵쿵나리 선생님께서 이제 집필하신 책, 저거 괜찮고, 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 기술, 요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요거 대장TV 요 책도 괜찮고, 요거 월세 모닝콜 선생님 요것도 괜찮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공매의 기술 요것도 괜찮고요. 뭐 기타 다른 책들도 한번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뭐 이런 책들을 추천 안 드리는 거는 뭐 안 읽어봤기 때문에 안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읽어봤던 책들로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런 책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경매 흐름에 관련해가지고 챕터 1에서 10권을 끝내시고,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권리 분석 책 한 번 더 읽으시고, 그 다음에 1, 2번까지 여기서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가 돌아가는 구조도 알게 되시고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알게 되는 상태가 돼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초보자의 레벨의 지식을 쌓았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매물 검색을 하셔야 돼요. 매물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경매 그 정보 사이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옥션원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저처럼 탱크 옥션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행크 옥션 뭐 최근에 나온 것도 이런 것도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웬만한 요즘 옥션 사이트들이 정보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금 차이가 있다면 가격 차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옥션원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한 달 정도 무료를 줬었어요. 한 달 무료 회원가입을 하면 한 달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줬는데 지금은 한 달 무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 달 무료를 아직도 준다고 하면은 옥션1으로 일단 시작을 하시고 조금 익숙해졌다라고 하시면 탱크 옥션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가격이 좀 차이가 나요. 이게 한 달에 전국 기준으로 한 10만 원 초반대예요. 그 탱크 옥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면 전국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63,000원이에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조금 많다 보니까 63,000원이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꽤 나죠. 한 4, 5만 원 정도 나다 보니까 저는 요거를 중점적으로 쓰고 있고 여러분들도 익숙해지면 요걸로 추천을 드릴게요. 물론 요거보다 더 저렴한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옥션 사이트가 있는데 엄청 저렴한 사이트들은 정보가 좀 많이 없어요. 사용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걸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3번 그 스텝 3 경매 정보 사이트 결제 후 매물 검색을 하시는 게 스텝 3이고요. 이제 스텝 4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아무 물건이나 찾으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그냥 조회수가 많고 입찰일이 얼마 안 남은 물건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면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서울에 아파트를 입찰을 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검색을 딱 하시면은 뜹니다. 이게 아파트 입찰하시면 이게 뜰 거고 뭐 예를 들면 한솔 솔파크 더 리버 요런 거 그리고 조회수 많은 거 지금 요게 보통 보면은 입찰 일자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거든요. 제일 빠른 거 지금 2월 8일이니까 2월 9일이 내일 월요일이죠. 그죠? 월요일 입찰하는 거 입찰 1일 전 남은 거 그리고 조회수 많은 거 요거 기준으로 그냥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고 여기서 이제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권리 분석. 권리 분석이 여기 보시면 이제 임차인 보통 권리 분석하면 임차인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집주인이 살고 있으면은 사실 뭐 명도 그러니까 뭐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이 뭐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뭐 임차인이 없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낙찰을 받으셔도 안전하다라는 물건이겠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입찰하겠다가 아니라 권리 분석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 요거는 들어가도 안전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시라는 거죠. 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옥수 삼성 아파트 한번 볼게요. 요것도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임차인인데 정순자라는 분이죠. 이제 보증금이 알 수가 없고 근데 이제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는 거는 이제 보시면은 요 근저당 설정이 되고 나서 이후에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으신 거죠. 이렇게 대항력이 없으신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입찰을 했을 때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보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 한 번 더 볼까요? 양천구에 있는 뭐 아파트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입찰해도 안전한 물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권리 분석을 한번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스텝 4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아무 물건이나 찾으신 다음에 권리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권리 분석을 하시고 문제가 없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입찰을 해도 된다라는 확신이 생기시겠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이제 시세를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시세 조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사이트들이 좋은 게 지금 한솔 더 리버파크가 요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어요. 뭐 네이버 단지로 요즘에 많이 보시니까 한번 볼까요? 네이버 단지로 봤을 때 요게 지금 84 전용 84니까 이제 국평이죠. 국평. 아 이건 다 국평이네요. 국평으로 봤을 때 뭐 한 14억에서 15억 정도 사이로 되고 있다. 요 정도 해가지고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요 컨디션 지금 3동의 16층 요게 뭐 로얄동인지 로얄층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14억에서 15억 사이 어떤 정도의 가격인지를 측정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측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했죠? 6번. 확신이 생기면 시세 조사를 합니다. 그럼 시세 조사를 하신 후에 예상 낙찰가를 적어 보셔야 돼요. 보통 이제 낙찰가 같은 경우는 시세의 90% 전후로 낙찰이 되거든요. 방금 한솔 리버파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세를 조사하셨는데 시세가 15억이래요. 15억에 무난하게 팔린다고 한다면 보통 입찰가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즉 한 13.5억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불장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싸게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세에 거의 근접하게 낙찰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즘에는 조금 시세에 근접한 가격으로 낙찰이 되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물건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단타를 노리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90% 정도 전후로 낙찰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스텝 7까지 됐어요. 자, 이제 8번째입니다. 8번째는 낙찰일에 실제 낙찰가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의 입찰일이 내일이라고 해볼게요. 내일인데 내일 들어갈 아파트의 낙찰가를 내가 한 3억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모의 입찰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내일 실제 낙찰가를 확인해 보니 한 3억 3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괴리가 크죠. 즉 스텝 9. 분명 내가 생각한 낙찰가와 실제 낙찰가는 차이가 큽니다. 이런 식으로 크죠. 사실 3천만 원은 큰 것도 아니에요. 뭐 처음에 할 때는 시세 3억짜리를 막 2억, 1억 막 이렇게 싸게 받아가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욕심과 실제 낙찰가의 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실제로 낙찰가와 예상가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앞에서 설명드린 실질적으로 시세 조사부터 해가지고 실제 내가 얼마에 입찰할 건지 이 과정을 한번 반복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이 1에서 7번까지를 날려버렸는데 실수로 몇 분 전 영상으로 돌아가시면 있으니까 그거 보셔가지고 3번에서 8번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상 낙찰가와 실 낙찰가가 비슷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모의 입찰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다. 이 많이 했던 과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억에서 3억대, 뭐 많으면 4억대 정도 물건을 입찰을 하는데 제가 뭐 3억 원, 예를 들어서 시세가 3억인 물건을 저 같은 경우는 욕심이 많아서 처음에 초기에 한 2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입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실제 낙찰가가 2억 7천, 8천 이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이 2억 5천만 원이라는 낙찰가와 실제로 사람들이 가져가는 낙찰가에는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내가 욕심을 너무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이 괴리를 계속 줄여 나가시는 과정을 반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셨을 때도 실질적으로 비슷한 가격에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입찰해도 그날 뭐 세게 쓰신 분들이 있을 거고 뭐 적게 쓰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법원에 가서 유의미한 입찰로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뭐 거의 들러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1번에서 11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혼자서 경매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해보시고 뭐 모르는 거나 질문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뭐 최대한 댓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